눈이 땡그레진 BJ 뭉치입니다. 네. 안경이 바뀌었어요. BJ 뭉치가. 제 캐릭터와 똑같은 안경이지요. 예. 캐릭터에 있는 동그란 안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바뀌었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머리를 길어서 캐릭터와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바꿔야겠어요. 이제는 다시. 옛날 그 캐릭터에 있는 애교 머리 이렇게 꽁지 머리를 키우는 그런 머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경이 동그랗게 바뀌었죠? 네. 알아보는 분이 안 계시네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방송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 소식은요. 헤어스타일 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헤어스타일 아서라고 하네요. 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짜잔! 네, 우리 홍정학 장관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중기벤처부 장관. 예, 그죠? 우리 중기부 장관 홍정학 장관님께서 지난 29일 날이에요. 지난 29일 날,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서 개최한 벤처 썸머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창출은 우리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 전략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누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인은 스타트업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겠네요. 그죠? 벤처 썸머 포럼입니다. 네. 제주도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기조연설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뉴스는요. 바로 이 제주 썸머 포럼에서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번에는 한국기술개발협회 협회장님이 발표할 자리에 회장님이 바쁘셔갖고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발표를 했네요. 강건준 벤처기업 협회장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스타트업에 있는 규제를 부수겠다라고 스타트업 규제 뽀개기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정부의 기조가 이제 벤처기업 협회에서도 반영이 된 거고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도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에게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세계 많은 부분이 올해 창업한 업체죠. 제가 컨설팅한 업체 2개가 올해 창업한 업체죠.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역량을 벤처기업 협회도 지원하고 중기부도 지원하니 한국기술개발협회도 지원해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누가요? 이게 뭉치가요. 다음 뉴스는요. 이번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과열된 중국의 앱마켓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 승부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접속이 안 되고 페이스북이 접속이 안 된다고 지난주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누구 거죠? 왜 접속이 안 되죠? 구글이잖아요, 구글. 중국은 구글이 접속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가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어디서 어플을 받을까요? 바로 중국의 구글 플레이가 아닌 TU360이라고 하거나 샤오미가 운영하는 샤오미 마켓, 바이두, 중국의 대형 포털이죠. 바이두에서 운영하는 바이두 마켓, 화이 마켓 같은 군소라고 보기엔 좀 되게 크지만 별도의 중국에서만 운영이 되는 앱 마켓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앱 마켓에서 올해만 1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구글이 아닌데도 1조 달러의 앱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중국 정말 요지경이죠. 하품입니다. 하품. 저는 이 9시 방송만 할 때만 되면 졸린 걸까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에는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 우리나라 포털 중에서 가장 모바일 쪽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카카오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카카오가 현대 기아자동차와 AI, 인공지능과 스마트카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카카오와 현대 기아자동차는 지난 30일 카카오의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아이를 현대 기아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기술에 확대 적용하는 등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사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카오 아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의 인공지능 하면 뭐가 생각나죠? 카카오 프렌즈를 이용한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운전하면서 이제 그 뭔가 운전하면서 스피커를 키거나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저는 이제 저희는 네이버 쓰는데 클로버가 뭐뭐 해줘 이런 얘기를 차 안에서 하면 자동차가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겠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와 현대기아차의 이번 협력은 완성차와 종합 IT 서비스 기업체가 강력하게 결합한 사례고요. 앞으로의 미래의 커넥티드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는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카카오 현대기아와의 양사의 의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서 음성 인식 명령을 할 수 있는 거고, 주로 그동안에 그 카카오 아이는 그 정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카톡을 보내거나 카톡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스마트폰이 아닌 자동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시대가 오겠죠, 그죠? 다음 뉴스는요. 그러면 근데 이 카카오가 자동차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네요. 인공지능 시장이 카카오에 의해서 의료 분야로 의료 빅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카카오가 아산병원 있죠. 아산병원하고 손을 잡고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대형 병원 중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업체가 있죠. 병원 있죠. 대표적인 병원이 어디죠? 일병원이 IBM의 왓슨인가? 하여튼 인공지능 의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인공지능 의사가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의사들은 자기가 직접 치료해보고 집도해본 그 결과만 가지고 경험을 계속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로봇은요, 왓슨은 그 어제 치료한 것도 다 자기가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갖다가 이제 진단하고 나면 어떤 치료를 받아는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7초만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나오는데 판단하는 데까지 7초밖에 안 걸리다 보니 7초가 나오는 데가 되게 빨리 결과가 나오지도 하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30년 된 의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한다는 것 때문에 돈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로봇 의사를 찾아간다는 얘기가 요즘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IBM과 왓슨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카카오도 네, 의료 빅데이터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산과 함께 아산 카카오 메디컬 데이터라는 가칭이죠. 국내 최초의 의료 데이터 전문 회사를 맞아요. 연합회님이 어디 간지 연합회 연락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그러면 카카오는 이렇게 자동차와 그 의료 시장을 진출했는데 네이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의 자회사죠. 라인. 라인은 라인 게임즈라는 회사를 출범했습니다. 라인 게임즈는 넥스트 플로어라는 회사를 합병해서 본격적인 이제 라인 게임즈를 새롭게 출발합니다. 라인 게임즈는 그 말 그대로 라인을 이용한 라인 아시죠? 네이버에서 만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잖아요. 그죠?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라인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라인은 게임을 되게 많이 활성화시켜 놨고요. 예. 예, 어쨌든 카카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어디죠? 바로 1등은 삼성, 2위는 애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데요. 올해 2분기를 해보니 2등이 애플이 아니고 화웨이라는 중국 회사가 2등을 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도 아니고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그 IT 전문 자문기관인 가트너에서 2018년도 2분기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1등이 삼성, 2등이 화웨이, 3등이 애플. 그러니까 애플이 화웨이한테 밀린 거죠. 애플이 화웨이한테 밀려서 3위가 됐는데요. 2018년 2분기에 최종 사용자들 판매된 스마트폰의 대수는 3억 7,400만 대입니다. 전년도 전 분기 대비 2%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4억만 가까운 사람들이 핸드폰을 새로 샀네요. 그죠? 저는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슬슬 다른 폰으로 갈아타는 걸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삼성폰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화웨이나 샤오미의 폰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인데, 중국 거라서 좀 고민이긴 해요. 다음 뉴스는요, 우리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뭘 할까요? 대부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앱분석 업체 YG앱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 7월인가 8월 말에 나온 뉴스라서요. 강전위원 LG 출신입니다. 네. 전직장이 LG이기 때문에 LG 좋아합니다. TV도 LG, 세탁기도 LG, 건조기도 LG, 다 LG입니다. 싸워라. 어쨌든 그래서 스마트폰 7월달 분석을 해보니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대부분이 모바일 웹이 아닌 모바일 앱에서 시간을 보내더라라는 그걸 당연하죠. 당연히. 그죠?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보는 것보다는 네, 진현님 안녕하세요. 네. 웹사이트를 보는 것보다는 어플에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어플의 사용자 비율이 거의 93%. 브라우저로 보는 사람들은 7%. 7% 중에 누가 있죠?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의 그룹웨어 사용자들이 우리 협회장님을 포함한 그룹웨어 사용자들이 오피스톡이나 어플을 안 쓰시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보고 있죠. 네.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스마트폰에서 어플이다라는 통계가 나왔네요. 예.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는요. 네. 그 무선 통신 와이파이 잘 아시죠? 이 와이파이를 대체할 기술이 나왔습니다. 바로 라이파이라는 건데요. 라이파이. 와이파이 Y가 아니라 그 라이트 L입니다. 라이트. 인터넷을 웨이브가 아닌 빛에다 태우는 거예요. 빛에다. 그래서 빛을 비추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데 사진 속에 보는 게 이제 책상 위에 약간 이게 전등이 있어요. 전등. 그래서 형광등과 전등이 있는데 이 등을 통해서 그 빛을 내려보면 그 빛을 쬐있는 곳에는 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헤럴드 하스라는 교수가 제안해서 유명하게 된 기술인데 이게 제안한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세대 통신 기술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디즈니의 사물 인터넷 전구 등 같은 인터넷 몇몇 기업들이 라이파이 기술 적용한 제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진 속에 있는 제품은 C224라고 하는 제품인데 라이파이 램프고요. 여기다 컨센트 꽂아서 이제 램프를 켜놓고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요, 빛의 속도가 음파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 아시죠? 진짜 진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인터넷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빛 아래에만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빠르게 쓸 수 있어서 이 라이파이 램프라는 게 라이파이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확장한 기술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님. 네. 다음 뉴스는요. 짜잔. 네, 또 우리 연합회님 있으면 좋았을 기술인데 우리가 쇼핑을 하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적립금을 주잖아요, 보통.
포인트를 주는데 이 포인트를 비트코인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적립금을 비트코인 줍니다. 바로 이 사진 속에는 롤리라는 회사입니다. 롤리. 뉴욕에 있는 회사고요. 네, 대박이죠. 쇼핑몰에서 우리도 피프닷컴에서 물건을 사면 그 비트코인으로 적립금을 주면 어떨까요? 진리카로. 바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백 서비스가 롤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고요. 창업한 지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미 50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핑몰이 뭐가 있냐면요. 호텔스닷컴 아시죠? 호텔스닷컴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호텔스닷컴이나 홈디포 같은 이런 유명 온라인몰들이 롤리라는 회사와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스닷컴에서 롤리를 통해서 호텔스닷컴에서 예약을 하면 그 포인트가 비트코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대박입니다. 이 비트코인 제가 이제 롤리에 있는 지갑, 롤리가 일종의 비싼 것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지갑이 입금이 되고 이렇게 쌓인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도 가능하고 현금화 가능합니다. 물론 물건도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쇼핑만 해도 비트코인이 쌓인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즐거운 소식이고요. 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는 이제 협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협회. 짜잔! 네! BJ 뭉치가 부산에 갑니다. 네. BJ 뭉치만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강의를 해준 협회장님도 갑니다. 네. 예, 디누님 비트코인 공부 중이시죠? 예. 가상화폐 공부하세요. 비트코인 말고 가상화폐 공부하시고 조금 더 공부하시면 블록체인 공부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BJ 진우님께서 평생교육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시기를 기대하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고요.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4주간, 아니고 수업 연휴가 6주간 부산에서 기업 마련 지도사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이 지방 순회 공연이 시작됩니다. 네. 협회에서 교육을 시작한 지 만에 지금 협회 교육과제는 지금 41기가 나왔는데 41기, 4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방 순회 교육은 제 3차입니다. 3차.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부산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이죠. 부경대학교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9월 7일부터 진행이 되고 4주간 진행이 됩니다. 4주간. 토요일마다 네. 하루 6시간씩. 예. 부산 근교에 있는 분들이나 시간이 바빠서 평일날 교육받기 어려우신 분들 바짝 토요일날 4주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기관이고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목요일 6시까지 신청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부산, 예, 부경대 제가 예전에 가봤더니 해운대에서 5분 거리 정도 가요. 해운대 10분 거리더군요. 예. 바다 냄새 맡으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교육기관이니까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해보실 수 있는 분 신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요. 자격증 시험을 봐야죠. 그죠? 그런데 그건 딱입니다. 네. 저도 부산 갈 겁니다. 첫날 교육 때 가서 선배들이 원래 추천사를 하거든요. 제가 환영 추천사를 하러 갑니다. 제 18회 지역 마련 주사 그 검정 시험이 9월 1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이 교육을 끝나고 자격증 시험 보고 자격증 따신 분들이 기분 좋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9월 14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즐거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교육학 시험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쭉 공부하셔서 바짝 보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있었는요. 네네네. 9월이죠, 9월. 9월 코테라 평생교육원에서 특별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0월에는 그 박진우 전문위원님의 블록체인 강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9월 달에는 박진우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고수가 되는 100가지 전략이라는 거를 강의를 내일 하시는군요. 내일. 저 들을게요. 예, 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어제 강의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크라우드 펀딩 제가 요즘은 저는 이제 박진우 위원님은 우리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빠져 있고 저는 크라우드 펀딩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R&D라는 주제로 어제 바로 강의를 했고요. 제가 사실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강의를 하려고 자격증을 하나 더 땄어요.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유통회사 중에는 가장 큰 회사이죠. 와디드라는 회사의 와디드 마스터라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와디드 펀딩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그 우리 멘티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제안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되는 R&D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당분간 매달 평생 교육원을 진행할 거니까 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기자단 교육, 기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강퇴할 만한 교육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 9월 10일에 강의하는 사학기획 작성 방법 2 저의 선배님입니다. 최진아 전문위원. 제가 22기고 최진아 전문위 21기인데 제가 바로 지난주에 최진아 전문위원님의 사학기획 작성 방법 넘버 1 챕터 1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의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제가 녹음해갖고 차에서 듣고 다니면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같은 전문위원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들을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2시간의 시간이 되게 짧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짜 기대했던 사학기에서 잘 쓰는 방법은 거기서 설명하지 않고 작성하기 전에 검토할 내용들만 지난주에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9월달 강의, 9월 10일 강의에는 실질적으로 사학기에서 잘 쓰는 방법을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9월 10일 월요일 강의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들 다 무료인 거 아시죠? 예. 저희처럼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TV도 강의하니까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채팅방에서 열심히 채팅해주는 강대 전문위원님의 R&D 융합제품 아이디어 강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선아 전문위원님이라고 융자신, 떠오르는 융자신 김선아 전문위원님께서 경영보조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또 하십니다. 다음 주 강의 되게 좋은 강의 많네요. 그죠? 그리고 한병지 전문위원님의 기업 회생행과 이해 절차, 그리고 지금 OJT를 하시는 전문위원들이 특허 전략 A to Z, 기업부서 연구소 설치 전략 A to Z, 그리고 조수찬 전문위원님 블로그 마케팅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수찬 전문위원님께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여기서 실제 돈 내고 들으려고 30만원짜리 강의예요. 1시간에 30만원짜리 강의를 협회 전문위원들은 평생 교과서 공짜로 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교육 홍보기사님 신상숙 전문위원께서 정치성을 100가지 맞춤 전략 특별 인터뷰 1탄 제목이 굉장히 끌리죠. 예. 박진 전문위원님이 강의하는 내용과 뭔가 연결되는 강의 같은데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월 28일 마지막에 마가누 선임 전문위원님의 산업기술 동향 5G 전략, 예, 5G라고 하면 4차 산업 기술 중에 또 핵심 기술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누 전문위원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요즘 지방대학 강의를 굉장히 많이 나가세요. 거의 매일 지방에서 가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울산에서 강의하시고 울산에서 8시간 강의 하시더라고요. 지방 강의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데 굉장히 좋은 강의 많이 하고 계시니까 협회 전문위원들은 많이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회 전문위원들 아닌 분들도 세미나당 5만원만 내시면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협회 특별 세미나 일정 말씀드렸고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네요. 그죠? 다음 순서는요. 짜잔! 눈에 띄는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회사 소개 선생님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짜잔!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바로 김박사넷이라는 회사입니다. 김박사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박사. 박사들의 네트워크네요. 그죠? 자플래닛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학원계 자플래닛이라는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고요. 이게 이제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특징이 뭐냐면 대학원을 가면 이제 교수님과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속해 있는 그 연구실의 분위기와 교수님을 평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서비스죠. 네. 현재 재학생이나 졸업한 사람들의 평가를 모아가지고 이 교수님과 이 연구실은 어떤 성과가 나고 있는 그 연구실입니다라고 이제 미리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대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예비 대학원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바로 김박사넷입니다. 지난 5월이죠.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집단됐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한 교수가 서울대 대학원 한 교수가 성희롱과 각종 갑질 같은 횡령 같은 불의를 저질렀지만 학교에서는 이 징계를 내리지 않다 보니
대학원생들이 거부하면서 자퇴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 대학원생들이 가야 하는 그 대학원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보면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대학원을 다녔던 두 창업가가 만든 김박사 넷입니다. 교수평가 조회 정보 서비스고요.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과 연구실에서 연구한 대학원생들이 박사가 되는 평균 기간에 취합해서 평가를 내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대학원을 이제 그 연구실 통해서 나온 졸업생들이 어떤 진로로 어떻게 진출했는지 갖고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면요. 사실 아직은 김 박사에서 수익 모델이 없대요. 수익 모델이 없어서 고민 중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에서 좋은 학위를 따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학과나 알려지지 않은 교수님들이 대학원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김 박사 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김 박사는 접근해서 접속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연구 실력이 좋다. 여기 통해서 박사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알려줌으로써 이제 이제 국내 및 해외 인재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채용 관련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수익 모델이 생기겠죠. 그죠? 현재는 그 10월까지, 올해 10월, 다음 달까지 하루 방문자 수를 5,000명까지로 유지하는 것이 단기 목표랍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4,000명만 접속해도 꽤 괜찮은 거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 이분들은요, 사실 그 창업하신 두 분이 변호사, 변리사 같은 약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 돈이 별로 궁하지 않대. 그래서 수익 모델 아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으나 서비스가 워낙 괜찮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요,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이 되죠. 우리 협회도요, 정실미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책 자금에 관련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이제 그 협회도 만들어지고 사업 교육도 하고 이런 컨설팅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사람이 모이면 다 돈이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은 대학원계의 자플랜 생활 김박사에서 소개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떠오르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한 거고요. 다음은 신제품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할 해외 아이디어 상품은 어딜까요? 제가 해외 아이디어 상품들을 없어서 어디 가서 갖고 오냐면요. 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갖고 온다. 외국의 크라우드 펀딩. 예. 보통 이제 제가 원래는 강의했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든 메이커들이 그 제품을 사업하기 위해서 자금을 소액주주한테 펀딩을 받는 거예요. 군중한테, 대중들로부터 펀딩을 받는 거라서 살펴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의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제품도 바로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람작 행아웃이라는 제품인데요. 공기 팽창식 쿠션입니다. 쿠션. 야외에 이렇게 되게 멋있는 쿠션에 지금 누워있는 멋있는 여성 두 분이 계신데 이분이 깔고 앉아있는 게 바로 람작 행아웃이라는 쿠션입니다. 이 쿠션이 근데 이쪽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그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비닐주머니처럼 생긴 람작 행아웃이라는 제품인데 되게 구조가 특이해서 지퍼를 열고 나서 바람을 딱 넣으면 바로 팽창이 돼서 바로 넣을 수 있는 쿠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접으면 약간 크로스백 같은 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가방 속에 넣고 다니다가 아무 데서 바람만 넣어서 딱 누면 바로 쿠션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람작 행아웃이라는 쿠션이고요. 캠핑을 가든 해변이든 일광욕 하든 음악질을 하든 어디서든지 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람작 행아웃입니다. 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형 가방에 들어갈 정도 굉장히 작으므로 가방에 집어넣던가 매달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그냥 입구를 열고 바람만 쭉 들어가게 한번 공중에서 흔들어주면 몇 초 만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전체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이 팽창하는 기술이 대박인 건데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소재가 약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바람만 들어가니까 튼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 최고 200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199.5kg, 58kg니까 거의 200kg잖아요. 200kg의 무게까지 견디기 때문에 최대 3사람까지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2명만 앉아도 끝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흔들리지 않을 뿐이지 해먹에 누운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실제로 이거는 크라우드펀딩에서 이제 그 모집에 성공해가지고 실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판매가 있고 라일론으로 만드신 거고요. 날카로운 돌덩어리 뭘까 어디서 놓아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은 71달러, 약 1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죠. 그죠? 되게 괜찮은 제품 같아요. 그죠?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다가 바람 넣어서 아무 데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집에다 하나 놓고 아이가 올라가서 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제품이네요.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제품은 남작 행아웃입니다. 네, 제가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요즘 크라우드 펀딩에서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아이디어 상품도 그 외국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 제품 회사에 나와 있는 펀딩 중인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품도 있고 그 회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제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이 어플입니다. 심부름 매칭 서비스 어플을 만든 땀땀이라는 어플이고요. 사진에서 잘 볼지 모르겠는데 이 어플을 만든 누구냐면요. 바로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개그맨 김준호. 개그맨 지금 김준호 씨가 그 아까 얘기했던 와지지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지금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거 캡처한 게 한 3일 전이니까 1억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데 지분 투자 방식인데 예, 한 주당 2만 원입니다. 한 주당 2만 원이고 최소 1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최소 10만 원 투자 가능하니까 한 사람당 5주부터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펀딩이 9월 28일까지 마감이네요. 그죠? 지금 펀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1억 모집인데 지금 5%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 맞습니다. 김준호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요. 군중심리 이용해 투자 받는 거다 보니 관련 어플이 많지만 이제 그 사람들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모으느냐, 이슈를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준호 씨가 나와서 뭐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스티브 얍스 김준호 씨가 이제 그 배그 프로에서 이제 저 얍스라고 하죠 얍스 앞에서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되게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김준호 씨는 TBS를 보지만 자기 사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가 이 김준호 씨 믿고 투자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한 5주 정도 투자하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투자를 통해서 약 5편주 정도 발행할 예정을 하고요. 네. 또 투자를 하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게 되면 토지 공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다가 돈을 이제 투자할 데가 없는 분들, 부동산 투자 어려운 분들은 요즘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왜 소개했냐면요. 제가 케어하고 있는 어플, 컨설팅 업체 중에서 멘티기업 중에 유사한 오프 어플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분들도 이런 식의 어플을 갖고 이렇게 펀딩을 통해서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보는 겁니다. 네. 예. 강변 의원님이 나가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펀딩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고 리워드라고 해서 실제 물건을 미리 예약하는 건데 공기청정 기능과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이끼를 가지고 있는 이끼 액자입니다. 이끼 액자. 이끼가 걸려있는 액자고요. 이 액자를 걸어놓으면 이 액자에 있는 이끼가 그 주변에 있는 습기를 다 흡수하고 그걸 먹고 이제 풍성하게 자라는 거죠. 실제 나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끼가 향도 나요. 향도 나기 때문에 집안이나 사무실에 걸어놓으면 방향제 역할도 하면서 공기청정 역할도 하고 있어서
되게 젊은 분들이 그 디자인 소품, 인테리어 소품을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와디즈에서 지금 펀딩을 하고 있고요. 14,000원에 펀딩하게 되면 탁상용 액자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짜리 펀딩 70개가 이미 끝났고, 지금 16,000원짜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9,900원짜리 펀딩을 하게 되면, 벌레 꼬이는 것도 할 수 있고, 벌레도 꼬일 수 있겠지만, 향이 되게 다양한데요. 제 생각에는 라벤더 향 같은 거 걸어갖고, 저 보라색, 우리 강전이 형님이 좋아하는 보라색 같은 거를 하나, 펀딩해서 하나 살 수 있으면, 집에 이렇게 하나 놔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이게 되게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되게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여러 개는 없고, 이제 지금 이거를 펀딩을 받고 있고요. 7일 남았네, 7일. 7일 남았는데,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벌써 70명이 딱 211%를 달성했으니까, 원래 모금하고자 하는 거는 큰 돈 한 그렇게 많이 투자를 받은 건 아니었는데, 거기서 200% 이상의 펀딩이 됐습니다. 이게 많아서 떨어지지는 않고요. 이 액자에 딱 그 액자가 좀 특이한 액자라고 돼 있어서 딱 붙어 있는 액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끼를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 예쁜 제품이고요. 예. 이거 집에서 방향제 대신 한번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은요. 네, 추천 과제입니다. 네, 9월이죠. 9월에 소공인 특화자금, 예, 제조업만 할 수 있는 소공인 특화자금이 접수를 개시합니다. 네. 소공인이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 제조업을 정의하고 있어야 하고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라면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크거나 제조업인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라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용대 상품입니다. 네. 기계나 금속 가공이나 가죽, 가방, 수제화, 의료섬유, 인쇄 등을 갖고 있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융자 상품이잖아요. 융자 조건이 2018년도 3, 4분기 기준금리가 연리 3.19%입니다. 분기별 변동금리, 현재로선 연리 3.19%인데 이 3.19%의 사업에 따라서 금리를 가감해서 대출해주는 상품이고요.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소공인 특화자금 접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소개해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예, 한 계단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은 빈틈이란 글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빈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그 빈틈을 막아야 합니다. 우려되는 빈틈은 얼마 가지 않아서 벽이 알아차리게 되고 틀림없이 그 빈틈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10배, 100배의 노력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빈틈을 발견했다면 바로 지금 빈틈을 메우세요. 라는 겁니다. 뭔가 틈이 생기면 바로 그때부터 바로 메워서 개선하지 않으면 그 틈이 나중에는 큰 피해로 돌아가는. 우리 옛날에 그 네덜란드 뚝방길 아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 네덜란드 뚝방길 가는데 그 틈에 이제 물이 새고 있는데 그거를 아이가 팔을 넣어서 막지 않았으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수해를 입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틈을 이제 손을 막은 거죠. 예. 손을 막은 아이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틈이 생기면 바로 막아합니다. 네. 틈을 바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틈이 있으면 바로 막아봅시다. 여러분들도 바로 틈이 있으면 바로 막아봅시다. 네. 네, 다음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 물어보세요는 아주 호미를 막고 가래를 막는 거. 네, 우리 협회장님 자주 쓰는 말이죠. 이 질문 올리신 분은 창업청년 과제 선정이 돼서 과제를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네. 2달 뒤 창업성 경쟁 과제가 만료가 됐는데요. 약 3만 원 정도의 연구활동비가 남아서 내부 인건비를 바꿔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차 개정된 중기부 중소기업 개발 지원 사업 관리 지침에 보시면 비목별 전용 가능 항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걸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구활동비는 기존 인건비로 잘 전용할 수는 없고 신규 채용 인력에 한해서는 전문가의 승인이 없이 전담기관 승인이 없이 자체 변경으로 10% 범위 내에서 전용 가능합니다. 10% 범위 내에서. 한 10%가 넘어갈 경우는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라고 답글 주셨네요. 그죠? 10% 이내는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 비용을 쓸 수 있고 10% 넘으면 승인 요청해서 변경을 쓰면 됩니다. 라는 얘기겠죠?
전무님들 이 방송 보시면요. 정신민 카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많이 보세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론치패드 2018 참가사 모집합니다. 콘텐츠를 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글로벌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이고요. 론치패드입니다. 네. 음악 및 연관 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미국에 진출해 주는 걸 하는 거죠. 국내 사전 교육하고, 네. 음악 및 연관 사업, 네.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 있죠, 그죠? 한번 검토해서 얘기해 봐야겠네요, 그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진출을 시켜주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밀레언에서 패션 및 연관 사업도 있고, AR, VR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들이 할 수 있는 참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론치패드 2018로 검색해 보시면 정보가 나올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이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다들? 날씨가 좋아져서 창문 열고 바람이 굉장히 선선하고 좋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창문 열고 방송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많죠? 예.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유익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사례가 들려서 빨리 방송 끝내고 물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꼭 봬요.